안녕하십니까.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떤 비료를 언제쯤 주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또 어떤 비료를 주더라도 그 토양에서 흡수를 하지 않으면은 식물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토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은 그 산도가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물 산도가 있잖아요. 물이나 토양이나 거의 산도가 비슷하게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6에서 6.5다 하면 사과 재배로서 가장 좋은 토양이죠. 산도가 6에서 6.5. 이럴 때는 질소라든가 가리, 유황, 석회, 고토 이런 비료들이 흡수를 잘해요. 흡수를 잘하고 또 5.5에서 6.5 사이일 때 이제 미량요소, 철, 망간, 붕소, 구리, 아연 이런 비료들이 흡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수의 적정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6에서 6.5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 이하보다 이제 이하를 가지고 우리는 산성 토양이라 이래요. 산성 토양은 수소 이온이 많아요. 수소, H 플러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7 이상, 7.5 이상일 때는 수소 이온이 적어요. 그래서 7.5 이상일 때는 염기성 토양이다, 알칼성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양을 기준할 때 7이 중소인데 7.5 이상이 되면은 염기성, 또 그 이하가 되면은 산성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흙은 이제 마이너스고 치환성 양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칼슘, 가리, 칼륨 이런 것들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 흙과 흙에 잘 어울리죠. 그러나 이러한 그 수소 이온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작게 되면은 양분이 불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골고루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도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산성일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양을 그렇게 해야만이 나무들이 흡수를 잘해서 잘 자라고 또 잘 자라면서 또 좋은 과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확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꽃이 많이 피고 많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 산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산도가 7 이상으로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뭐 고토, 석회 이런 것들이 많이 줘가지고, 고토, 석회는 알칼리성이잖아요. 석회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주게 되면, 양이온을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수치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수치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낮추느냐? 낮추려면 유황가루를 줘야 돼요. 유황가루, 토양에 유황가루를 줘야 되고, 유기물, 그 다음에 완숙된 퇴비, 부식산, 인산 완충용해, 질소비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낮추기 위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비료만 계속 주다가 산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퇴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 보통 분들은 이제 4년 정도는 사과나무에 비료만 주다가 5년째는 퇴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를 해보고 너무 수치가 높다 그러면 유황가루, 유기물, 뭐 퇴비 이런 거, 또 인산 완충용해, 또 질소질 비료, 이런 것들은 줘서 산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 요런 것, 요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요 토양에 주는 비료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염류직접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런 그 비료의 성분들이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농산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염류직접이라 하는데, 아니면 뭐 전기 전도도 이것도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큼 잘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그 전기 전도도는 2가 기준입니다. 0에서 2까지는 양호하고 그 2 이상일 때는 토양에 대해서 뭐 유기질을 주든 고토를 주든 하여튼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토양의 산도를 적당하게 사과 식물들이 좋아하는 그 수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는 유황가루라든가 유기물, 퇴비 이런 거, 인산 완충용해 뭐 이런 거 줘야, 질소 이런 거 줘야 되고,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토지 개량제라고 그랬어요. 고토석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줘서 낮은 것을 좀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5다 뭐 이러면은 그런 걸 줘갖고 높여야 되겠죠. 요런 정도의 수준을 이제 알고 우리는 그 비료를 어떤 비료를 주면 사과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과 월별로 또 아니면 그 생육 단계별로 어떤 비료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잎이 나오기 전에 사과나무는 이제 과청잎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 발화 전에는 어떤 비료를 주느냐? 토양에 준 그리고 가수 전용 비료가 있어요. 저게 가수 전용 비료가 있네. 가수 전용 비료 주는데 그 가수 전용 비료 중에서 우리가 비료를 모든 비료를 다 줘야 돼요. 뭐 붕소가 들어있고 고토가 들어있는 비료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1월에서 3월 사이에 줘야 된다. 1월달 줘도 되고 2월달에 되고 요거는 이제 밑비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고 나서 토양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 우리가 뿌리가 움직여집니다. 3월 그러니까 6월달에 제일 많이 뿌리가 움직여지고 또 9월달에 뿌리가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이기 전에 토양에다가 이런 비료를 줘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월에서 3월달에 주는 비료는 발화 전이죠. 눈이 트기 전에 주는 비료인데 사과 전용 비료를 준다. 토양에다가 시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질소, 인산, 가리가 다 있어요. 그럼 질소는 뭐냐? 질소는 엽록소의 구성을 하고 신초, 잎 이런 것을 생장을 잘 나오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 질소입니다. 인산은 또 이러한 것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또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하는 역할, 또 신맛을 나는 것을 적게 해줘요. 인산이.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 단계별로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인산, 가리니까 가리는 동화산물 이행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산물 이행이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들을 과일이라든가 수채라든가 필요한 곳을 갈 수 있게로 빨리 가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크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이 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화산물 이행 촉진을 한다 그랬는데 촉진을 하되 운반해 주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붕사입니다. 개화되기 전에 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느냐? 그때는 요소 1.5kg, 붕소 500g, 마그네슘 3kg, 황산화인 500g. 요걸 해서 이제 개화가 되기 전, 꽃이 피기 전에 잎이 자라는 시기.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나오고 봉오리도 있잖아요. 요 때가 이제 그 전엽기라 해요. 전엽기. 그러니까 봉오리가 파란 봉오리가 보이고 잎이 나와 있는 시기. 요 시기 중요해요. 요 전엽기예요. 전엽기. 과청엽이 나와 있고 과청엽은 제일 먼저 나오는 잎이에요. 작은 거. 요때 요소하고 붕소, 마그네슘, 황산, 아연 요것을 연면 시비를 한다. 연면 시비. 이 연면 시비는 0.3%에서 0.5%인데 보통 0.3% 여기서 하면 돼요. 요것은 이제 요소는 아까 질소 얘기했고 붕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 통로의 그 문을 확 열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은 잎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이제 세포들끼리 모아 있어 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빈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팩틴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그네슘 성분이 꽉 채워져요. 그래서 빈틈을 없게 만들어요. 없게 만들어가지고 잎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니까 이 갈반 예방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엽기일 때 요소, 붕소, 마그네슘, 황산, 아연을 연면 시비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하니까 요걸 지나면 토양에다가 이건 연면 시비했으니까 토양에다가 우리는 질산칼슘, 이 질산칼슘을 관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관주는 보통 0.5% 해서 100평에 1kg 정도로 이제 생각해서 질산칼슘입니다. 근데 질산칼슘은 이제 질산은 요소와 같은 거 잘 자라게 하는 거고 칼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포를 좀 단단하게 해주고
요건 4월 달에 주로 했으니까 1월에서 6월 달까지 칼슘은 연면 시비를 못 해요.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동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발생은 되지 않고 또 이 과일이 짙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물관을 통해서 과일로 이동이 돼요. 1월에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 달에 질산 칼슘을 토양에다가 관주를 해 주시면 돼요. 관주는 이제 SS기를 통해서 아니면 저는 관주기 하는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 물을 채워놓고 0.5kg 넣고 돌리면 이제 사과나무로 이제 물처럼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질산 칼슘은 4월 달에 관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비료는 전체 다 한 번씩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하지 안 줬을 때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주는 게 없이 고루 다 줘요. 고루. 그렇게 4월 달에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 분열기는 이제 꽃이 폈다 낙화했다 떨어지잖아요. 꽃이 떨어지면서 과일이 만들어집니다. 꽃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꽃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세포 분열, 거기가 가장 세포 분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세포 분열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거죠. 요소를 아까도 연면 시비했으니까 이러한 세포 분열 시기에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 세포 분열 시기에 5월 말 정도 돼서 우리는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 그러니까 5월 말에서 시작해서 6월에서 7월 초까지는 일주일 간격으로 마그네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화분화 시기래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5월 말 주고, 그 다음에 인산가리는 6월 초에 준다.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주면 돼요, 계속. 그래, 인산가리 주는 거는, 인산은 뭡니까? 화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화분화. 그러니까, 내인도 꽃 만드는 데 있어서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합니다. 그래, 화분화, 그 시기에는 화분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시기에 또, 6월달, 7월 초 요 시기에 황산가리를 토양에다가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m당 한 주먹씩, 조금 더 주고 싶다면 이렇게 꽉 쥐고 주고, 조금 주고 싶다면 대충 이렇게 쥐고 이렇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것은 6월 달에 뭐 도장지도 나올 수 있고, 나무가 수세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래도 6월 달에 그래 나오다가 6월 달에 멎이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막 세게 나오는데, 그것을 좀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리는 이제 질소와 토양 속에 있는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이 한다. 그래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황산가리니까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 이제 화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과일은 달려 있잖아요. 화분화는 내인도 꽃눈이고, 세포 분열을 하는 과일이 나와서 있는 게 있어요. 그 과일을 성숙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또 가리예요. 가리. 요 시기에는 우리가 5월 30일 요 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120% 정도 남기고 과일 다 따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5월 30일 기준해서 많이 남겼다 하면은 내년도에 꽃눈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거리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작은 과일, 씨앗 이런 데서 지베린이 생성됩니다. 지베린이 생산돼서 5월 말 6월 초에 꽃눈이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중에 이 지베린이 걸러가서 꽃눈을 만드는 것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과일이나 그 과일 씨, 그 안에 씨가 막 만들어져요. 그 6월 달에. 그럼 거기 그 씨앗에서 나오는 지베린이 내년도에 꽃눈을 못 만들게, 화분화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을 기준해서 책에도 나왔어요. 5월 30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서 한 120%만 남겨놔두고 나머지를 떼주라는 얘기죠. 그래, 20%는 나중에 6월 초에 흠과라든가 그 외에 다른 저온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있는 것, 그런데 그때 가서 과일을 보고 따주고 너무 밀접한 거 따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내년도 과일이 잘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도에 좀 많이 달렸어요. 집사람하고 계속 땄는데 내년도 이제 해거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거리가 걱정돼서, 해거리가 걱정되는 것은 양분이 지금에 우리가 지금 8월이니까
8월 때도 이제 꽂는 분화가 하긴 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있던 과정에 있는 꽃은 또 있을 거예요. 꽃눈이. 그러나 이제 세력이 너무 약하고 그러면 그 꽃눈이 영양이 부족하고 이러면은 그 꽃눈 속에서 꽃눈이 또 만들어져요. 그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는 게 9월 달입니다. 그 수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잎눈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쯤 내일 처서가 이제 22일입니다. 처서의 기점을 해서 나무의 성장은 완전히 끝나요. 성장은 끝나되 굵게 커지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젠 튀어나오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볼초하잖아요. 근데 이제 풀이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끊어놨을 때. 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처서 지나고 보통 이제 합니다. 사과나무도 처서 지나서 끊는 거는, 튀어나오지 않아요. 튀어나왔고, 이 나무가 아주 수세가 세다 그러면 잎이 많은 그런 거, 제일 굵은 그 가지를 큰 거 하나 확 끊어내면은 수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부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축적돼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그 양분으로 다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양분이 좀 부족하면 약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아무튼 꽃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려가지고 내년도에 해거리도 염려가 돼서 지금 비료를 하나를 준비했어요. 12, 20, 30을 내일 모레 12, 20, 30 비료를 관주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이제 후지는 이제 뭐 아직도 9월, 10월이니까 2달 하고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2달 반 남았는데 마그네슘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료를 찾다 보니까 제일 여기 합당해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8월 30일까지 주면 돼요. 요것을 이제 관주를 내일쯤 해주려고 그래요. 내일쯤. 그래, 요걸 이제 관주를 해준다는 말씀. 그러니까 영양을 보충하고 과일의 비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요소라는 것은 많이는 하면은 그렇지만 아직도 줘도 돼요. 사실 이제 후지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대, 결실, 수확기 또는 생육 후기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비료. 그리고 이 비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비료를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줘서 어떻게 과일을 좀 크게 하면서 영양 보충을 해서 내년도 꽃눈들이 그대로 잘 유지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 비료를 찾았는데 또 비대를 해야 되잖아요. 과일이 많이 달 만큼 비대를 시켜줘야 되고 영양을 공급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비료를 이제 관주를 해 주려고 합니다. 마그네슘, 가리, 칼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6월 말 정도 아니면 7월 초에 이제 염화칼슘 또는 초산칼슘 주는데 요건 초산칼슘은 증상작용을 이제 억제하고 고두병, 열과 밀증상, 분지라, 퍼석해진 과일을 덜하게 방지해 주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가 보통 0.2%입니다. 물 500에 0.2면 1kg네요. 1kg 또는 0.3kg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뜨겁고 하면은 여기 25도 넘어가면 잎이 타요. 그러니까 좀 적게 보통 뭐 1kg 저는 넣습니다. 1kg.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뜨거우니까 탄산칼슘, 그 일소 예방이죠. 그렇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께서는 황산가리를 토양에 한 번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주 정도 전부터 이제 착색을 내기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황산가리를 토양에 주고, 잎에는 이제 인산가리, 연면시비, 또 염화칼슘을 40일 전부터 해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주면은 착색도 잘 되고, 또 인산가리 주는 건 인산은 전분 및 당 분해를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를 주든 황산가리는 이제 향, 맛, 색깔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은 이제 저장성 증대. 이때는 수확 40일 남겨 두고 염화칼슘 주는 목적은 물론 과일도 단단해져야 저장성이 이제 향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이제 12월 수확 후에 한 요소 10kg 정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인산가리 1.5kg. 그래서 혼합해서, 연매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갈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10kg 이상, 20kg 정도
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면은, 이파리에서 흡수를 빨리 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잎이 많은 사람들은 뭐 8kg 넣을 수도 있고 10kg 넣을 수 있어요. 저는 10kg 넣었습니다. 과일 많이 달고 뭐 이러면, 그래 10kg 넣고, 또 내년 봄에 그 좋은 피해 또 뭐 냉해 이를 걱정되니까 인산가리 1.5kg 넣어서, 요것은 이제 인산가리 1.5kg 넣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요건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실험한 결과가 좋은 피해가 한대하고 안 한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실험한 결과.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좀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에 대해서 뭐 이상이 없고 잘 되고 이러면은 그대로 또 농사 지을 때 이어가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료에 대해서 쭉 그냥 알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비료를 쳐야 되겠다. 또 이래서 기량작용하는 비료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 주다 보면 뭐 결핍이 다른 비료는 결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주고 한 일주일씩 연몇 시비를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뭐 한 달 정도 전에서 이렇게 찍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1월에서 3월까지는 사과 전용 비료,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전엽기라 하면은 꽃이 개화가 피기 전에, 개화되기 전에 이파리가 자라는 그 시기를 가지고 전엽기를 해요. 그러니까 봉오리가 나오기 전에 이파리가 나오고 봉오리는 푸른 봉오리가 있을 때 그 전엽기를 합니다. 이 전엽기 때 우리는 요소, 붕소, 마그네슘, 황산, 아연, 연미 시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4월 달에 토양에다가 질산칼슘을 0.5% 해서 관주를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이 되면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연면 시비가 시작돼요. 5월 말부터 연면 시비에 유과기를 벗어나면 연면 시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그네슘 흡수가 금방 빠르니까 마그네슘부터 이제 주시면 돼요. 마그네슘 주고 한 5일 있다가 3일 있다가 다른 거 줘도 돼요. 그러나 다르면 인산가리라든가 칼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먼저 주고 한 3일 있든지 한 4일 있든지 아니면 일주일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인산가리 주고, 또 인산가리 주고 나서 칼슘, 초산칼슘 줄 거나 염화칼슘 줄 거나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뜨거울 때는 탄산칼슘, 그 다음에 착색기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 이때는 황산가리, 인산가리, 황산가리는 토양에 좀 주고 인산가리로서 연면 시비를 해서 착색을, 그러니까 수확 40일 8주 전서부터 이제 착색을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에는 요소하고 인산가리 1.5 해서 연면 시비 해주면 한 해가 끝납니다. 금년도는 비가 좀 오긴 왔지만은 이쪽은 올해 같은 날 그 갈반이 왔다고 하면은 뭐 이쪽 지역 입장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에는 희한하게 올해 보니까 4일 비가 오고 하루 안 오고 4일 비가 오고 4만 4원씩으로 그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약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갈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탄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탄저가 늘 안 오는데 뭐 내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캡탄을 저는 쳐요. 방제력에는 없어도 캡탄이 탄저병에 좋으니까 그 시기에 그렇게 저는 쳐줘가지고 뭐 정정병반이 발생되는 그 이유가 그 시기에 발생돼 가지고 잠복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초가 과일이 나왔을 때 한번 탄저병이 덤벼들어요. 덤벼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일은 5월 달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5월 말까지는 뭐 약실한 게 크게 없어요. 보니까 그 탄저균들이 이제 이렇게 찌쫌한데 가들이 이제 육아기 때는 그 솜털이 있으니까 솜털 위에서 앉아가지고 침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육아기를 벗어나면 바로 캡탄 약제를 치는 것이 탄저의 예방 효과의 최고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쳐요. 그냥 항상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한하게 이제 한 5월 달에 이파리 하나 딱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딱 분석해보고
갈반이 아니냐, 뭐, 저가, 김경훈 밴드에다 올려놓고 갈반이 아니냐, 뭐, 다른데, 그래 올려놓으니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기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올릴 때는 제가 전혀 모르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다른 분들도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내 혼자 알아서는 사과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또 해요. 내에다가 그 정답을 내려주셔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뭔 소리 하면, 당신이 알면서 올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 그래서 그분한테만, 뭐, 붕소 결핍입니다. 뭐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 토론하고, 보고, 뭐, 아니다, 기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금년도에 갈반이 이제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었는데, 길가 한 심으라는 데는 보면은 잎이 2개가 보였어요. 그래, 뜯어내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잘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방제는 천천히 가야 돼. 저속 2단, 저속 2단으로 가서 충분히 덮게끔 해야 돼요. 어느 빈틈에 약재가 안 가면은 거기에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을 푹 쳐야 된다. 약을 돈을 아끼면은 안 돼요. 저 생각에. 그래서 저는 뭐 금액 보고 물건은 안 사요. 그냥 약재 살 때 뭐 필요한 거 딱 사가지고 와서 보고. 또 우리가 약재를 보면 뭐 SDHR계라든가 EBI계라든가 스트린 블루린계 이런 약재들을 보면은 1년에 한 번 치라 뭐 약간 혼용했을 때 2번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왜냐하면 저항성이 발달되게 되면 약 효과가 없을까봐 그것만 제가 지켜가면서 방제를 하는데 2년 동안에 작년하고 올해는 병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농사도 잘 되고 가격이 뭐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저는 뭐 가격 높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맛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뭐 전엽 입수하는 것도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해서 이렇게 팔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농사 수확 잘 하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